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도서관의 김선재 중국 담당 해외자료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정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국회의원 및 입법보좌진이 필요한 중국 관련 자료를 이제 회답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을 주제는 메타버스와 중국의 도서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국가도서관이랑 상하이 도서관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짧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MR 등을 총칭해서 XR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XR은 메타버스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XR이나 메타버스라는 용어 대신 이제 AR과 MR 등 모두 합쳐서 VR로 통합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8년 12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가상현실 이것은 AR과 MR을 포함하며 VR로 지칭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멀티미디어와 센서, 신형 디스플레이,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사회 전 분야, 과학기술이나 경제 이런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메타버스 등 이제 VR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18년에 발표한 지도 의견이 있는데요. 이 지도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제 2025년까지 중국이 VR 산업의 전반적인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 다양화, 산업계 응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산업표준 수립, 안전성 강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산업계 응용과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 응용 부분에서 중국은 이제 교육이나 문화 등 분야에서 VR 기술을 응용,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도서관은 대표적인 교육 문화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중국의 각 도서관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정치 시스템 특성상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VR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장성이 발표한 고등교육 강화 전략의 전면적 시행에 관한 의견, 그리고 스촨성이 발표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저장성만 먼저 보시면은 이제 VR과 AR, MR 등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메타버스 기술을 도서관에 구축하고자 하는 이제 저희 도서관들이 지향하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도우미와 디지털 문자화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을 강화할 것이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학습 공간을 개척해 나갈 계획을 말했는데요.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나온 도서 정리 로봇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도서관 역시 지능형 도우미 같은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0년 7월에 난징대학이 개발한 투커라는 도서관 로봇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 로봇은 도서관이 폐관한 이후에 자동으로 도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촨성이 발표한 정책에서 특색 있는 자연, 민족, 문화의 자원적 우위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워딩은 엄밀히 보면 이제 도서관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과 그리고 상하이 도서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정책이 왜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도서관의 메타버스 응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국가도서관입니다. 국가도서관은 베이징 중간촌에 위치해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자 세계 10대 도서관이고요.
이제 약 3,700만 권 상당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서 외에도 뭐 디지털화된 자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고전서나 영락대전이나 사고전서, 조선금장 등 이제 다양한 고문서 역시 국가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도서관이 구축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도서관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파노라마 쇼룸이라는 곳인데요. 이 파노라마 쇼룸에는 이제 3단으로 된 LED 스크린 안에서 이제 270도 서라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스크린 안에서 VR 효과를 가미함으로써 독자가 마치 3면으로 둘러싸인 파노라마 공간에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도서관이 소장한 이제 고문서인 영락대전을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고문서 소장은 저희 도서관인들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업무이자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서를 이용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게 조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VR 기술을 이용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고문서를 이용자에게 많이 이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독서나무 역시 중국 국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이 나무처럼 보이는 곳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 기기와 VR 기기, 그리고 트리 모양의 부스, 이렇게 이거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독자들은 이제 VR 기기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고대 유적과 유물, 도시 이미지 등 다양한 종류의 VR 영상을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중국 국가도서관이 설치한 파노라마 쇼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자는 영락대전이라는 고문서가 어떻게 생기고 또 이 고문서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알기 쉽게 VR 형태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서나무인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이 독서나무를 이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유적지들을 관람할 수 있고, 지금 이 국가도서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또 VR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국가도서관 역시 VR 관련 기업과 협력을 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람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가도서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상하이 도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도서관은 이제 1952년에 설립됐고 중국 국가도서관과 함께 최대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약 5,6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요. 상하이 도서관이 구축한 메타버스 어플인 우캉로 탐방이라는 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4월에 상하이 도서관은 이제 상하이 근대 100년의 역사를 함축한 유적지인 우캉루, 이 우캉루는 예전 영화 새끼라는 것도 촬영을 한 곳이고요. 프랑스 조개지였습니다. 이제 상하이 도서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우캉루에 AR 기술을 적용해서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상하이 도서관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하이 도서관은 이 우캉루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굉장히 많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소장한 역사적 자료와 그리고 이제 우캉루라는 유적지라는 이 두 가지를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자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하면은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우캉루를 배울 수 있고, 또 상하이 도서관이 소장한 각종 자료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오른쪽 그림 중앙 하단에 보시면 AR이라는 카메라 기기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 카메라 기기를 누르면은 이제 사진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이용자들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이제 유적지에 설치된 AR 마커를 클릭을 하면은 이 유적지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인물, 그리고 소장한 자료 등을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직접 우캉루에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이 우캉루에 관한 또 인터넷 소개 사이트를 제가 조금 대체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하이 도서관이 구축한 우캉루 그 소개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캉루 그 내비게이션이 쭉 나와 있고 이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설립된 유적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유적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관련된 인물, 사건, 자료 등이 쭉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음성화된 자원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물, 유적지에 관련된 인물을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요. 인물에 관한 소개, 그리고 그 인물에 관한 뭐 각종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이 유적지와 인물과 관련된 자료가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상하이 도서관으로 연결이 돼서 상하이 도서관에서 이 유적지와 관련된 자료를 쭉 나와서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상하이 도서관이 구축한 AR 관련 조금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용자들도 여기서 자기들의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또 이제 미국과 일본 사례도 봤지만 이런 주요국의 메타버스 운용 사례를 관찰하면서 우리 특색에 맞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국가박물관, 국가도서관이 현재 하고 있듯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기술을 도서관 내에 국한하지 말고 상하이 도서관이 지금 근처에 있는 유적지를 활용하는 사례처럼 이제 도서관 주변 유적지나 경관들과 연계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